이 프로젝트는 SK D&D라는 시행사에서 발주가 됐고요. 생각공장에는 브랜딩을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성수에 처음 적용했고 이 큰 단지를 단독으로 이렇게 브랜딩해서 사업을 한 프로젝트는 당산 생각공장이 처음입니다. 2018년 11월 중순인가 말쯤에 이제 사이트를 갔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지금 이 부지는 물류창고 부지였어요. 꽤 오랫동안 200m, 200m에 총 한 800m 되는 그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땅이 한 3m의 큰 장벽으로 계속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 거리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고요. 또 되게 독특한 거는 주변으로는 다 아파트가 또 삼면으로 쌓여 있어요. 땅은 넓고 주변은 아파트는 다 있고 분명히 시각적 간섭 때문에 아니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그냥 대응을 한 거예요. 아파트하고 더 대면해서 더 다가가고 최대한 끝단으로 다 건물들을 배치하고 그 가운데 공간을 시민들에게 좀 내어주는 공간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고요. 문 닫으면 못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흐름이 그냥 쭉쭉쭉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고도 제한이 60m가 있다 보니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회배가 넘으면 건축 면적이, 연면적이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럼 이제 사업 일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10만 회배 밑으로 이제 설계를 해달라고 한 미션이 있었어요. 99,999를 맞췄어요. 제가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일정 이상의 약간은 그 여유 치수를 두지 않으면은 이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지어져 있는 그 모습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됐었어요. 보이드가 있다 없다, 길이 있다 없다, 썬큰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길게 아주 불안하게 계속 흘러갔었고요. 분양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 1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설계사의 의견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약간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게 이렇게 구현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심을 못하게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모형과 많은 스케치와 많은 렌더링과 많은 회의를 거쳐서 저 어떤 조형과 저 도시와 관계 맺는 그런 건축적인 장치들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개념적인 부분들만 거의 책으로 배워서 시작을 했고 오히려 SK D&D는 지산을 굉장히 여러 번 수행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리드를 할 수가 없고 리딩을 당했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중에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작업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할 만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했던 것 같고 D&D에서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산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한 번도 뭔가 문제가 된 적이 없이 이렇게 무르르듯이 끝난 프로젝트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고 그때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기능은 메인 로비가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이제 어디다가 두느냐가 사실 이 프로젝트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을 발주처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한 프로젝트예요. 메인 로비가 지하 1층에 들어간 경우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처음입니다. 보통은 메인 로비라고 하면 지상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게이트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외부의 오픈 스페이스하고 연동을 시켜서 썬큰이라는 어떤 건축적인 장치를 조금 활용해서 그게 전혀 지하처럼 보이지 않고 더 상징적인 공간에 다가갈 수 있게끔 많이 이제 고려해서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기부 체납 시설 저층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길이랑 새로 생긴 광장을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 상부의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 마주에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와의 관계 때문에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셋백되어 있어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답답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탈피하면서 약간 이제 건물의 여백을 만들어주고자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발코니가 되어서 이제 외부를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기부 체납 시설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4층부터 7층까지는 약간 지체장애인 직업교육센터 같은 부분이에요. 건물이 되게 독특하게 3면은 굉장히 답답하게 솔리드하게 이걸 감쌌고요. 그리고 반대로 채광이 좋은 남향 한쪽 면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유리를 사용해서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향 한쪽만 깨끗하게 열어줘도 채광이 그 안쪽까지 다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답함 안에서도 3개 층당 하나씩 약간의 그런 발코니 공간을 조금 셋백해서 두는 그런 공간들 조금 둬서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은 나와서 그런 공간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외부를 좀 바라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계획을 했고요. 외부로 열린 공간보다는 하늘로 열린 공간처럼 저희가 이제 테라스 공간을 디자인을 조금 했죠. 가장 메인은 공개공지하고 공개공지를 연결하는 기부체납하고에 연결하는 그 길이 사실은 프레트의 1번이고요. 그 1번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약간 중정형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배치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썬큰이라는 어떤 건축적인 장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 공간을 만든 거죠. 길에 대면한 상가는 길에 대면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고, 내부에 있는 상가들은 그 각각의 마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당을 본인만의 마당이기 때문에 약간 장점처럼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도시하고 소통하는 이제 뷰를 이제 열어주는 구간들이 있어요. 홀로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 보이드라고 하는 건축적 장치들을 통해서 건물을 돌아보시면 어느 곳에서 가더라도 그런 하늘이 계속 보이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려간 썬큰에서는 주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만의 이제 어떤 그 마당 안에서 하늘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저희는 이 도심 안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통 썬큰은 굉장히 기능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요소 외에도 뭐 의장적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적으로도 활용이 있는, 쓰임이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였고, 사람들이 그 공간을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트래픽이 그 상업시설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교차한다고 하면 직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비어지거나의 방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건물은 어떤 면은 아래쪽을 비워내고 어떤 면 위쪽을 비워냈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은 사실 도심지에서 보기 어려운 건축적 접근이거든요. 실제로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이 가지는 주변과의 시너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등포대로 쪽에서 봤을 때 그 비어진 공간이나 진로 아파트에서 봤을 때 비어진 공간이 가지는 어떤 공간의 위계들이 그 땅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방식 중에 굉장히 좋은 방식을 저희가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건축주 D&D라는 시행사의 장점이자 단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자체적으로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에 했던 약간의 그런 차가운 요소들을 그분들이 좀 약간 더 부드럽게 하는 부분도 요새는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본인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이 공간들이 약간은 조금 말랑말랑한 약간의 조형물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템들이 더 들어와서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더 지금 적극적으로 디벨롭을 하고 계세요. 건축가들이 약간은 좀 약간 강박관념처럼 너무 라인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분들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코디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저희하고 이제 건축주가 많이 소통을 조금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뭔가 지적하는 부분들,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현장에 가까우니까 빨리 가서 대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나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설계도 중요하긴 한데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대응을 잘해줄 수 있냐도 건물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장단장님이
저하고 이제 오성노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본인이 CM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설계사가 현장에 자주 오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자기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건축물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의도했던 그런 디테일이나 공간감이나 혹시라도 실수했던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현장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CM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이제 그 설계 변경이죠, 설계 변경. 그러다 보니까 설계팀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설계를 바꿔야 되니까. 정님이 설계를 했잖아요. 근데 정님 거를 내가 무슨 뭐 카바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변경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도면들도 시공하는 게 또 기술자가 아니고 더 좋게끔 하는 게 또 그런 거니까. 그 설계검토 요청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CM에서 생각하는 이런 건데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것이 좋고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의견서를 써줘요. 김동관 소장님한테 이제 또 자문 받고 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했고 설계 변경할 때 설계자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김동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보면 이제 여러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 발주하고 해서 좀 와주십시오 하면은 뭐 항상 달려가시더라고. 뭐 준공할 때도 그 사업성 민원 때문에 그거 풀라고 뭐 구청에 몇 번 드나들락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설계팀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뛰신 분들이 아닌가. 항상 뭐 중요한 거는 뭐 주변의 환경 정리죠, 환경 정리.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제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했던 것 같아요. 환경까지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도심지 공사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아침에 보통 통상 뭐 한 7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디 저 현장에서는. 근데 처음에는 전 7시에는 못 했어요. 그러다가 뭐 시간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가설 울타리를 쳐놓으면은 펜스에다가 이제 소음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걸 달아놔갖고 디지털로 해서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꽁트 나오면서 한 2개월 정도 또 공사를 또 까먹어버리고. 저희가 분위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기초 집안 저면의 기초 진해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초를 안 치게 하는 땅바닥을 싹 가로 엎었대요. 그 땅바닥 밑에가 그 PRD 기초로 해갖고 나야가 1000짜리 되는 PRD 파일이었거든요. 348공인데 요거를 저희가 반으로 167공으로 불필요하게 또 과하게 설계된 거를 그 진해를 기초로 바꿨습니다. 퍼즐 소이라고 해서 그러한 공법을 써서 공기하고를 많이 절감을 시켰죠. 각 개개인의 그 인력 있잖아요. 건축도 있을 것이고, 기계, 토목, 전기, 소방, 뭐 조경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뭐 상주부터 비상주까지 다 이제 저희 현장에 와서 이제 같이 근무도 하고 또 이제 비상주를 통해서 이제 기술 지원도 받고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각자 이제 뭐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소통하고 또 아무래도 또 컨플릭트, 의견 충돌이 나면은 또 그걸 또 같이 이렇게 융화를 좀 해야 되는 단장으로서 그런 것도 좀 힘든 현장이 아니었던가. 여기가 이제 건설 공사 사업 관리 방식 및 그다음에 건설 수행 관리 지침의 건진법에 의한 현장으로 해서 운영이 됐어요. 뭐 사업비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했지만 공정 관리도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새로 들어온 공경이 있으면은 뭐가 위험한 공경인가를 사전에 이제 시공사로 하여금 체크하게끔 해서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했고 골조 공사를 할 때는 골조 공사의 하루는 마감 공사의 한 달이다. 그렇게 해서 진도 관리를 한 것 같고. 입주도 10월 18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9월 말이 아주 그냥 절대절명. 그래서 9월 29일 날 6시 24분인가 하여튼 6시 정도에 하여튼
저 필증 받아냈어요. 발초해서 너무 뭐 좋아했죠. 좋아했지.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중공 필증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모습이 또 공간이 그리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목적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와서 잠시 쉬어갔다 가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경처럼 조용히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규모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24시간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의 길처럼 느껴졌으면,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6명이 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결국에는 그 인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해내긴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0% 이상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봐요. 그 프로젝트를. 팀원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가 된 프로젝트라 설계팀, 그다음에 우리 CM팀, 그다음에 우리 관련 소규모의 우리 조직들 잘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탈하게 이러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팀원들이 다행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조금 많아서 열심히 노력해준 부분도 확실히 더 있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팀원들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팀원들한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